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리더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예요. 벌써 저와 함께한 시간이 4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리더님들 4주 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주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인을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얇은 책이죠. 이 얇은 책을 가지고 4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자, 4주차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을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로 오늘은 스텝 4 지인과 함께 사업하기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인을 컨택할 때 범하는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지인을 접촉할 때 준비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리더님들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체에는요, 실제로 지인들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자는 지인과 함께 사업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의 이 마지막 주차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현명하게 사업하기. 책자로 따지면요, 우리 이 표지 책 안에는 사실 몇 장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몇 장 되지 않는 마지막 부분을 굳이 4주차에 꺼내서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내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간단한 핵심과 매우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오늘도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리더님들께, 자, 현실에 탁 와닿는 이런 실사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함께 현명하게 사업하기 첫 번째는요, 지인과 함께 현명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리더님들 오늘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175분. 네, 아직 절반 정도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지금 첫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절반의 리더님들은 한 300분 이상 들어오실 건데 이렇게 놓치고 가시면 너무너무 아깝죠. 지금 일찍 들어오신 우리 리더님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쏙쏙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나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내가 정말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사람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엄마? 남편? 와이프? 아니, 또 뭐라고 드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사고 날 뻔한 지금 멘트가 나올 뻔했어요. 네,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동생? 누가 있으세요? 내 딸? 자식?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여러 이제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리더님들도 생각하신 관계를 보면 거의 가족이지 않으세요? 가족? 그렇지 않으세요? 첫 번째가 가족일 거고, 그러고 나선 정말 가까운 지인이나 이렇게 점점 우리의 관계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내가 세상에 이 생을 마지막으로 한다 그럴 때 가장 보고 싶은 딱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가족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엄마, 아빠, 혹은 내 아이에게 내가 살면서 가장 모질게 대하거나 가장 함부로 하진 않았나요? 이분들에게. 네. 내가 힘들 때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장 가깝다는 이름으로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라는 이름으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하거나 제대로 대접을 못 해주고 있진 않나.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 택배원,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호실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더 친절을 베풀거나 서로 내리라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주질 않거나 혹은 그러고 있진 않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잘해줘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지는 집안에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고 우리한테 하대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성인군자야. 모든 사람들에겐 다 친절해. 근데 요즘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우리 어떡하나요? 그러면 어때요? 못 살죠? 내 가족, 내 식구, 내 사람들에게 가장 잘해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가져가야 된다는 관계를 알아요. 자, 이 또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요, 내 지인은요, 평생의 사업의 동반자라고 제가 3주차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립니다. 평생의 나의 동반자. 이 말인즉 우리는 유산화 패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산화 가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평생 내 피부치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존중을 하며 함께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을 바꾸셔야 돼요. 호칭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빅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업자답게 명확한 호칭을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저의 이제 전직을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S사라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 대기업에 제가 처음에 딱 입사를 했을 때요, 한 부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뭐, 주무님, 뭐, 이렇게 부장님, 우리 호칭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은 생산 라인이었어요. 그런 사무실 그쪽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저 앞에 있는 우리 사수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거기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도 많아봐야 저보다 한 5살 많았던 언니였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뒤를 돌아봤죠. 야가 누구 있나? 하고 이렇게. 예. 자, 대기업이라도 아무리 큰 회사여도 이런 호칭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였었기 때문에 장비를 고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통 기사님 혹은 직급을 부르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20살이 막 갓 졸업한 여사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아저씨 장비 고장 났어요. 고쳐주세요. 지금 와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얘기를 호칭에 대한 정리도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 회사가 그러지 않아요? 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호칭에 대한 중요성 또한 얼마나 큰 빅비즈니스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사업자답게 내가 내 사업이라고 직원이 아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호칭을 바꾼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호칭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요, 한 사람. 우린 1인 기업이죠. 오늘도 제가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저보고 뭐 하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 사업합니다. 라고 했더니, 자영업 하시나 보다. 가게 하나 하시나 봐요. 아니요, 가게 하나 하지 않고요.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제 파트너분들과 모든 스폰서님과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일을 하지만 동등한 관계로 리더님도 저희는 이제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쓰죠. 자, 책 안에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가져가게 돼요. 자, 유사나 그로잉어 그룹 안에는요. 우리 김미선 사장님, 뭐 김선자 사장님, 포프로션의 김수경 사장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사장님이라는 호칭보다 유사나 그로잉어 그룹에서는 리더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형, 동생,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를 해온 언니, 동생 관계여도 언니, 동생,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꼭 함께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호칭을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호칭에 따라 행동 습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전 관계 행동과 습관이 튀어나오고 이를 반복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은 박지영 루비님이세요. 우리 박지영 루비님 위에 상위 스폰님은 이영주 에메랄드님이세요. 근데 이영주 에메랄드님과 박지영 루비님과 저 이정현 이그제 골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저희 스폰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명의 관계는요, 어린이집 엄마예요. 제가 박지영 루비님을 다현이 엄마, 이영주 에메랄드님을 은찬이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찬이 엄마가 사업 설명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아기들 엄마로 만났기 때문에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정말 우리가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서 커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관계로서 이 큰 빅비즈니스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이렇게 사업자 대 사업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도 저희 회사 내에서 어린이집 엄마로 만났지만 저희 스포님들을 누구 엄마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요런 호칭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습관이기 때문에 난 누구누구 엄마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사업과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로 만나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 그리고 파트너는요, 그 사업을 전달받은 사람을 파트너라 하고요. 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명칭을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지영 스폰서님, 이영주 스폰서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제 이제 산하로 최선아 골드님이 계세요. 자, 최선아 골드님은 파트너님이시죠. 최선아 파트너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위아래 호칭을 꼭 결정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는 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친한 동생, 고향 후배,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가 유산화해서 경력이 길거나 다른 쪽에 경력이 많다 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 호칭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트러블이 생길 시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둘에게는 또 다른 사업 파트너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지인 관계지만 다른 파트너들이 몰랐던 사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최선화 골드님에게 박지영 스폰서님이 우리 어린이집 애기 엄마야. 사업 설명을 좀 들어봐봐. 제품 얘기를 좀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처음에 우리 최선화 골드님이 제 파트너님이시면 모르셨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태 안에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로 제가 프로모션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파트너들이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호칭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제가 우리 애기 엄마인데요. 저는 채희 엄마예요. 우리 박지영 루비님은 우리 스폰서님은 다현이 엄마예요. 채희랑 다현이가 싸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혼란스러운 일을 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최선화 골드님이 보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다현이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조차 리더님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이런 아무리 친한 상황이라고 한들 이 팀 안에서 그런 것들이 껴서 들어간다면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가지겠어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일 거고요. 심각한 일은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까지 복제해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의 일, 비즈니스 일은 비즈니스 일. 그렇기 때문에요, 초창기 사업 때에는, 초창기 때, 제가 뭐 빌더, 스포님이 어치버, 이럴 때는 뭐 아이들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은 아이들 얘기를 뭐 회사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들한테 우리 아이가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을 싸줄까, 뭘 해줄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호칭 안에서도. 스폰서님, 우리 채이가요 소풍을 가는데요. 내일 제가 음료수를 이걸 싸줄까요? 뭘 싸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다현이 엄마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다현이 엄마, 다현이는 맞아. 소풍 가지 않아? 시기지 되지 않았어?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도 하나하나씩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호칭 정리는 불필요한 일에 있어서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요. 지인 관계의 장점을 모두 사업에 다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다현이가 우리 채이가 소풍 가는 날짜를 서로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팀에 대한 발전과 내 사업에 대한 상담이 더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음이 함께 하되 행동은 따로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편애는 금물이에요. 자식을 편애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삼남매예요. 제가 장녀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막내 여동생한테는 언니랑 오빠한테 해준 것처럼 다 해주지 않았대요. 언니랑 오빠는 몰라. 내가 학원을 얼마나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보내줬다는 걸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뭐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요? 요즘 엄마 아빠들 어때요? 옛날처럼 밥 굶고 학원 막 아들 먼저 보내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모든 것을 좀 평등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지 집안도 제 여동생도 똑같은 상황에서 했으면 이런 상황들이 없었겠죠. 이 얘기를 왜냐면 나와 친한 동생이라서 나와 친한 언니라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을 내가 유달리 다른 파트너보다 넌 내 동생이라 내가 더 편애를 한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집에 손님이 안 나오네요. 네,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지금. 네,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여동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울 때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같이 우리를 진행해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와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겠죠.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 것들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좀 빗대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가 더 지원을 받거나 누구는 덜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팀워크 깨지죠. 제가 이 말을 드린 게 이런 거예요. 아빠 칠순인데 아빠 칠순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야, 그동안 우리 아빠가 우리가 키워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라고 했더니 제 여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언니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지. 난 어렸을 때 안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하는가 깜짝 놀란 상황이 됐었어요. 이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친한 동생이라서, 친한 언니라서 누구에게 내 사업에 하나에게 더 편애를 간다고 하면 내 팀 성장에 있거나 똑같이 진행을 할 때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 더 지원을 받거나 덜 받는다 그러면 팀워크가 깨진다. 이 얘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뢰를 바탕을 한 사업으로요. 우리의 열정과 팀워크가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 정리도 호칭 정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전의 지인 관계를 털어내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부터 모든 걸. 지금 우리 그로잉어 그룹 안에서도 서혜영, 서혜미 자매, 그죠? 이 자매님들, 우리 리더님들, 자매님들 일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김선자, 김복자, 다이아몬드님도 이렇게 자매들이 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은 이런 게 다 정리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스로 성공하신 분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 할 때 난 너무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보시면서 어떻게 두 분들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우리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복자, 김선자 리더님 두 분 대화할 때 옆에서 이제 리더님들이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언니라고 하는지 뭐라고 명칭을 하시는지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롤모델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롤모델인데 그분들의 또한 이렇게 호칭이라든지 이런 관계 정리가 모두 정리된 사업자들 안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신 분들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그러지만 점심시간에 언니 가자. 언니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가서 친분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라는 얘기를 1주, 2주, 3주 차에 다 드렸어요. 그거는 신뢰를 돈독하게 하기보다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넓은 숲을 보셔야 돼요. 당장 친해진다는 나무들로 볼 수는 있지만 큰 숲을 봤을 때에는 당장 이 팔짱 끼고 가면서 언니 뭐 먹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톤으로 해도 호칭만 리더님 요로 바꾸신다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에 두 가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지인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호칭과 관계 정리. 인간관계는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원칙대로 행동하는 거 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법입니다. 특히 MBTI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2, 계획적으로 하시거나 원칙을 중요하시거나 특히 머리형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장형이나 가슴형신 분들, 내가 유달리 가슴형이다, 유달리 장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보여주는 거 안에서 난 호칭 정리 아무리 잘하고 있어. 잘하실 수 있죠. 차 타고 집에 가는 두 분 안에 있을 때 언니, 정연아, 혹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다? 그럼 B예요, B. B. 네. 절대. 오히려 저는 제 파트너님한테 좀 파트너님과 친구 관계거든요. 제 친구인 파트너님한테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지금도. 그런데 5년 넘게 제 파트너님은 한 번도 저한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항상 스폰서님. 항상 스폰서님. 그리고 정말 다급할 때, 제가 정말 다급해서 큰일이 났을 땐 나도 모르게 얘기할 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언니라고 때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업 아니에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애들 얘기라든지 뭐 중요한 거 뭐 이렇게 할 때 언니라고 나올 수 있지만 스폰서님 지금 사업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예요? 라고 제가 딱 공과 사를 가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인 거예요. 자,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쉬워요. 네.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언니, 남동생, 친정엄마, 70이 넘은 우리 뭐 친정엄마, 80이 다 돼가는 우리 아빠, 하다못해 전달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베스트 프렌드, 우리 시어머니, 뭐 신랑, 신우, 뭐 온갖 가족들, 옆집 언니부터 시작해서 다 함께 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 안에서 누가 옳게 신우 아유 매들아 야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시장 돗대기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서열이 있는 건 아니죠. 동등한 관계에서 저는 제 남편이 저한테 채희 엄마, 채원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정연 씨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거든요. 정연 씨. 그리고 제 남편의 이름이 문동철이라는 걸 저희 팀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요. 제가 항상 문동철 씨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호칭에 대한 정리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누구 씨 부르는 게 좋고요. 누구 엄마, 어이 거기 어떤가요? 굉장히 다르죠? 우린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여 명이 넘는, 50여 명이 넘는, 1000여 명이 넘는 나의 파트너와 가족들이 나와 함께 이뤄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에게는 명확한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공과 사를 구별하고요. 사업 규칙화,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더 챙기거나 돕고 싶은 마음에 뒤로 하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로 서로를 사업적으로만 대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얘기죠. 둘째, 사업을 검토하는 순간부터 관계 정립을 위해 서로를 사장님, 우리는 리더님이라고 얘기하죠. 리더님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호칭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요, 박지영 스폰서님의 딸이 다현이, 이정현 이그제 골드의 딸이 문채희예요. 둘이는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채희가요, 지영 스폰님을 얘기를 할 때 다현이 엄마가라고 하지 않아요. 저 박지영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요. 저희 딸도 자기 친구의 엄마를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요. 이 또한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생활 안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저희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다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채원이 아빠, 문동철 씨, 제가 신랑하고 얘기할 때도, 지영 스폰서님이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생활 속에 그냥 젖어두세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죠? 스며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점점 호칭에 익숙함에 스며드셔야 됩니다. 셋째, 강력한 믿음을 사업자들이 하나로 이끌어주는 끈끈한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뤄지기 때문에 서로 오해나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수록 서로를 더 철저히 믿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영주 에메랄드님, 우리 스폰서님께서요, 처음에 이제 딱 우리 팀에서 골드가 되셨어요. 골드가 되고 리더스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 항상 언니 언니 그 전까지만 해도 언니 언니 했던 이 사이가 어느 순간 탁 뭔가 벽이 생긴 듯 하면서 너무 원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에 저 언니가 마음이 변했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날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서 변했어 변했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건 하나의 진짜 오해였고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일이고 뒤로 또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해나 서운한 일, 이 지금 말씀드린 예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우리 이영주 스포님이 저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어. 그 자리에서 항상 이 뒤에도 얘기를 나오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분명히 타당할 거야. 나보다 먼저 성공한 내가 보는 롤모델의 리더님이 스폰서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의견을 조율할 때 먼저 존중을 해주고요. 이렇게 분명히 아니 스폰서님 그때 그러셨잖아요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분명히 그렇게 말한 이해가 있을 거야. 그 자리에서 넘어가고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 뒤에, 후에 설령 결정권의 사항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스포님, 그때 제가 이래 이래 했을 때 저는 이거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같이요. 어쩜 그렇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8년째 진행하는데요. 스포너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분명 제 성에, 제 느낌에, 제 감정에, 제가 이해도에 100% 차진 않아도 5%, 10%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게 바로 스폰서님과 저와 팀워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과 팀워크를 쌓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거죠. 넷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폰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스폰서는 사업을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도우미 역할도 함께 해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트너가 있는 데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든 가죠. 지역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는 파트너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가 언제든지 스폰서님은 도우미 역할이니까 나한테 불러달라 할 때, 내가 해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쫓아와서 해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자세일까요? 이 또한 서로 윈윈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스폰서 역할로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세 사업,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요. 바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서요. 함께 지인들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좋은 점만 활용한다면 지인과 함께하는 사업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 내가 그를 존중하고, 아직 내가, 이거 조금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존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만 공동사업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여동생을, 언니 말 들어야지. 내 말이 맞지. 40년 평생 내가 이 막내 동생아. 이 상황이 아닌, 내 동생님께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만 가져간다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지인과 함께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여동생을 다시 컨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착한 척 그만하래요. 하던 대로 하래요. 4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직 이 아이에게도 타이밍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착한 척이 아닌 정말 착한 이정현 이그젝 골드가 돼서 내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런 찰나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월 우리 북트레이닝에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 우리 리더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4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제 스스로 피드백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스스로 이 책을 읽고 제가 서머리를 하고
같이 함께 PPT를 만들고 리더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제가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내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기억에 남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리더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함께 해주신 300여 분의 우리 리더님들께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리더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4주 동안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더 거듭날 수 있고 이런 귀한 자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3주차 서머리도요. 제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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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오션의 오귀선 리더님, 미드웨리엘의 이향숙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이그제골드 이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 동안 감사합니다. 전체 종료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네, 리더스 방에 많이 남겨주세요.